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민선 8기 전북을 위한 담대한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주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귀농귀촌 로컬푸드의 대표 지역이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탄탄하게 운영되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북에서도 군 단위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완주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유희태 군수만의 담대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배틀전북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 그리고 완주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봉사하실 텐데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완주 구민 여러분, 완주 군수 유희태입니다. 완주 군수 유희태라는 말을 듣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뭐 당당히 군민의 지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완주 군정을 펼치실 텐데 5번 낙선하고 6번째 되신 건가요? 예,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6번째 됐습니다. 여러 번 떨어졌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완주군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떨어지면서도 변함없이 열심히 제가 떨어진 이유가 내가 부족한데 뭔가 우리 지역을 공부 좀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완주 국민들께서 경제적인 경험, 다양한 제가 은행에 37년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경륜도 있고 예. 또 정치적인 경륜도 있고 등등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한번 좀 이렇게 봐라. 준엄한 명예로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하나의 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한 가문에 9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가문이 저희 가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감히 10번째 경제 독립운동가가 되겠다. 야. 이런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예. 그런 각오를 있기 때문에 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여름에는 완주에서 힐링을 꼭 좀 해주시면 어떤가. 예. 벌써부터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완주에서의 여름 휴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경험은 많습니다만 현실적인 경제 부분에서 파악을 하시려면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뭐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계속 현장으로 지금 다녀오고 계세요. 예, 저는 선거 때도 그렇고 그간의 평균 생활이 서민의 아픔을 좀 많이 파악하려고 했고요. 예. 또 기업이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기업 현장은 정말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좀 고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선거 되고 난 뒤에 예. 그 한 달 동안은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완주군을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또 인수원들을 통해서 많은 걸 파악하면서 대책을 강구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완주군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14개 시군 중에 인구가 5번째로 많은 곳이고 군 단위 중에서는 단연 뭐 가장 많습니다. 단순히 인구의 숫자만으로 완주를 평가하기에는 이 배틀전북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완주의 어떤 가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뭐 전주시장인 우범기 시장이 전주 통합 얘기를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완주에 대한 욕심, 완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전주가 205km제곱미터예요. 예. 면적이. 완주는 821km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무려 4배가 큽니다. 예. 인구는 우리가 현재 9만 2천여 명에 미루고 있는데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가면은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주 1군산 아마 완주가 4대 도시로 되지 않을까. 정읍을 앞선다. 정읍도 현재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6월 달에 55명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아마 7월부터 더 늘어납니다. 예. 그 내년 아파트 입주 등이 있어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 하면 역전돼서 4대 도시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9만 2천 명대의 그렇습니다. 인구수인데 1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 10만 명 돌파가 되고 예. 또 좀 저 4대 도시 되고.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유희태 군수의 취임식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예. 일단 만경강 프로젝트가 1호 결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날 취임을 하면서 그 오후에 결제를 한 것이 바로
만경강 프로젝트입니다. 만경강 관련해서는 익산시장도 상당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만경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만경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만경강의 우리의 그 천혜 관광 자원인 완주에 예. 이게 관통하는 것이 78.8km입니다. 그렇게나 기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익산에서 만경강 문화원을 갖다가 예. 만들기도 하고 만경강 하면 김제를 많이 상정을 합니다. 예. 근데 완주는 그러한 그 78.8km라는 그런 길이도 있지만 더 나가서 정말로 참 천혜의 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둔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만경강에 1,000만 명이 오는 관광시대를 만들어야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천혜의 관광 자원에다가 둔치를 활용해서 거기에 문화 예술 공간 그리고 체육시설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좀 무동력배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같이 어우러지면서 대둔산까지 자전거들도 좀 만들고 예. 꽃길도 만들고 다양하게 해가지고 현재 바로 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전에 용역을 완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확정을 져서 한번 청사진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관광객 1,000만 명이 올려 쓰는 그런 틀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이 몰려올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수수산업 이런 것들을 전체 같이 아우러서 만경강 기적인데 예.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폐허가 됐을 때 그 뒤에 한강을 기적이라겠죠. 예. 한강의 기적을 좀 만든 게 해외에서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예. 저는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제2의 어떤 그런 만경강 기적으로 좀 예.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가 되겠군요. 그 바로 비전이 그겁니다. 바로 이제 3대 비전의 프로젝트 5대 중점 공약인데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미래 행복 도시 완주 여기에 이제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역시 경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대 목표라면 약간 풍요로운 뭐 경제 도시라든가 예. 그다음에 조화로운 생태 문화 교육 도시 그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 도시 이걸 3대 목표를 담았습니다. 예, 예. 근데 프로젝트라면은 만경강 프로젝트 기적 예. 이것도 만들었지만 1만 개 일자리 그러니까 연 2,500개시에서 4년에 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아하. 그리고 이제 요즘에 탄소 중립 있죠. 예, 예. 그래서 미래 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개청했습니다. 예. 자, 1호 결제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를 서명하기도 한 유이태 군수의 포부를 좀 들어봤고요. 구체적인 구상은 4년 안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보다 더 빨리. 그만큼 예. 우리 그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서로 공감대 행사하고 만경강 프로젝트도 그것을 만드는데 용역도 있지만 아마 국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예.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담 부서도 신설을 합니까? 예, 만경강 프로젝트 팀 TF팀을 TF팀을 예. 현재 조직 개편 진행 중이고요. 예, 어제 조직 개편 안을 예. 만들어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내놨습니다. 수정할 거 수정해라. 예, 예. 거기에서 좀 직원들부터 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더 가미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아마 오늘 정도면 다 의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예. 금융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완주의 재정 건전성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경제 어려움은 국민들도 함께 지금 느끼고 계실 텐데 완주는 그래도 그 산단도 있고요. 상당히 가능성도 많습니다만 현재 있는 구조를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대안도 풍부한 곳이 완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세요? 저희 완주가 참 도농복합지구로서 예. 참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한 320만 평 됩니다. 거기에 지금 테크노밸리가 지금 그간에 26% 분양됐다가 지난주일 날 5% 정도 분양돼서 이제 31%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 안에 좀 분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단도 공단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만경강을 함께 어우러지게 하면서 그 기업을 현재 있는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을 전부 유치해서 기업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예. 가장 좋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 오는 사람들도 신바람 나지만 기업 오는 사람들이 그 이익 내면 못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과 더불어서 함께 노블레스 오브리지 같이 좀 더 사회에 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만든다면 기업을 하는 사람도 신바람 나고
거기 이러는 사람도 신바람 나고 노사 문제 등 이런 문제 제가 노조위원장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의 경영진도 해봤고 예. 부행장으로 그래서 노사 간에도 좀 협력 관계에 이뤄서 노조는 경영진을 좀 걱정하고 경영진은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예. 이런 그 문화를 만들어가면은 아마 좋은 아마 사례가 될 겁니다. 예. 자, 이제 완주라고 하는 곳 그 대학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네. 그렇죠. 도농이라는 그 장점을 갖고 있는 또 로컬 푸드의 1번지로서 상당히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찾아오는 완주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수소 산업으로서 이제 우뚝 서고 있는 완주 자연스럽게 이 수소 경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정치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완주의 욕심, 완주의 계획을 좀 많이 좀 표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우리 완주 지난 장수 그리고 그 모주해서 등등 해서 저희가 또 그 국회에서도 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안우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서 간담회도 하면서 저희 수소 산업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수소 산업 시범 도시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울산, 안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산, 울산 잘 아시네요. 제가 그 정도는 또 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완주 전주인데 예. 실제로 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을 좀 더 우리가 좀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또 집적화식에서 연관 산업들을 전체 그 모으는 집적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 연구소동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우석대도 방문을 했습니다. 예. 우석대학교에 좀 학생들이 진천으로 좀 일부 좀 캠퍼스 옮기다 예. 보니까 좀 공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공간 좀 활용해서 연구소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창업 우리 기업이라든가 예, 예. 등등 해서 또 인큐베이터라든가 벤처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공간 좀 주입시해서 좀 협의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교육시설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완주가 지금 보면 군이 좀 다양하게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협소해가지고 분산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합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해서 오늘 우석대교도 한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서로가 좋은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산학관 클러스터가 바로 이제 그런 대목일 그렇습니다. 텐데. 예. 수소의 장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을 정도로 전문가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페트롤전도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제 경쟁 가운데서 울산 안성과 더불어서 수소 시범 도시가 지정이 된 가운데서 정치권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테크노밸리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분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분양의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시던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원래 2024년도까지 분양 완료한다는 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군에서. 그래서 제가 취임과 동시에 이건 연말까지 끝내야겠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320만 평이지만 또 우리 수소 산업을 우리가 더 육성해 나가려면 한 50만 평 정도 별도로요. 이게 좀 부지가 필요하고 예. 등등해서 500만 평 시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 그런 계획 가지고 예.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충분히 나옵니까?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주보다 4배 높다고요. 예. 이런 완주 군수님의 완주 자랑만 들으면 전주 시민들, 전주 완주 통합 이야기 나올 때 군민과 전주 시민의 의견 차이 내지는 정치권에서의 목소리 차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군수님도 사실 뭐 선거 때마다 이 완주 군수 통합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자유롭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항상 고민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청주 청원이라든지 마창진이라든지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 안에서 전주 완주의 통합의 시너지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또 바라봐야 될 대목이 벌써 주민투표에서 무산된 경험이 있고 3번이나 이게 좌절됐거든요. 군수님 고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아까 선거에서 5번 떨어졌다고 했죠. 네. 저는 은행에 37년 근무하고 예. 13년 반 동안을 이 지역에 와서 봉사한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혼이 났습니다. 떨어지면서 그때 저는 전주에서 생활할 때 완주에 그 완주 전주 통합 문제 가지고 투표하는 것도 제가 내용을 잘합니다. 예. 2009년도에는 하여튼 3번에 걸쳐서 그 무산됐지만 65.5% 정도 반대로 떨어지고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또 2009년일 겁니다. 그때는 또 55.2%로 반대가 돼서 안 되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2009년이 64.2%고 2013년이 55.3%. 네, 55.3%. 예, 예. 이게 그렇게 됐는데 근소하게 좀 약간 좀 줄었지만 예. 9년 전에 어떻든 간에 전 55.3%
2%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이제 반대가 됐는데 그때 당시 한번 보면은 정치적 논리입니다. 찬반으로 통합이냐 반대냐 거의 그 내부에 볼 때는 그렇네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있었죠. 뭐냐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예. 또 혐오시설이 완전히 다 몰려온다. 그렇죠. 복지가 후퇴한다. 이런 논리 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진행이 됐죠. 예. 그래서 이 통합의 문제를 다른 지역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정치적 논리는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저는 이 통합을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문제는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 게 경제적인 협력 그리고 또 이게 교통의 협력, 문화예술의 협력 등등 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예. 행정통합은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우리 완주 국민들이 과연 우리 완주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완주 국민이 논의를 하면서 예. 좀 축제로 찬성 반대를 나누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서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서 논의가 된다면 예. 완주군의 심판에 맞추는 겁니다. 완주군의 선택에 맡겨서 결론에 따라서 저는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절대 정치적인 논리로 찬반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완주군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답변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업은행 부행장까지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37년 경험. 네. 배우자께서 대부업체 주식 수십만 주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이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IMF 아시죠? 예, 97년에 외환위기죠. 1997년도 11월이죠. 예, 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외환위기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민뿐이 아니라 기업 오는 사람들은 줄줄이 다 부도가 나고 문을 도산됐죠. 닫았습니다. 예. 금융기관 전체 대출을 회수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기업은행에 같이 근무하던 그 직원이 그분이 그 서민금융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불법 대부업체 등등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그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건 합법적인 서민금융 차원에서 제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우리 기업은행 같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그 회사를 차렸습니다. 예. 그때 은행원들뿐이 아니라 더 외부 사람들이 조금씩 출자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있던 것을 참 도와준다고 측면에서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예. 2억 8,500입니다. 57만 주. 예. 그때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2002년쯤 되네요. 예. IMF 이후니까요. 소액 대출 500만 원씩 대출은 담보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신용 대출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씩 대출은 소액 대출을 그런 금융회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특정계. 이것도 근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부에서 업체죠? 금융감독이 허가를 받아갖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모집을 한 거죠. 예. 그때 같이 참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그냥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 이게 제가 정치에 나간다 보니까 그 주식이 있는 것 가지고 이게 고리사채다. 이런 거예요. 부적절하다. 아니 내가 무슨 이자를 받아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울고불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자를 받았어. 뭐냐면 주식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예. 그때 제가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했는데 선거 때 되니까 또 그것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허위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 같은 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정치 처상 정치를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싶어서 우리 지역에 발전되지 않는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감히 그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완주군의 복지, 완주군도 역시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장애인 복지, 어르신 통합 맞춤 여러 가지 논의 일자리 대안을 좀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심한 복지라는 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개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렇죠. 우선은 노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경력 단절된 분에 대한 그렇죠. 일자리. 어떻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복지 정치를 하면서 복지에 다양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현재까지
우리 전 군수께서 잘한 부분 더 잘하게, 잘못된 건 좀 수정해서 예. 과감히 좀 수정해서 좀 더 잘하게 해서 좀 개선시켜서 우뚝 세우는 복지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예. 앞으로 만경강 자주 오십시오. 예. 하나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완주 만들기 구상. 여성 친화 도시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익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완주도 역시 이 여성을 위한 행복 완주 만들기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시네요. 여성이 앞으로 남녀 평등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양성 평등. 예. 양성 평등. 아마 저 완주에는 우선 완주 군부터 예. 양성 평등 절대 여성이 불리한 일 없을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인사가 됐든 성진이 됐든 예. 아마 여성들이 요즘에는 여성 상위라고 할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성 협의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여성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마 여성들께서 능력만 키우고 함께 더불어 간다면 아마 더 오히려 활동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본다면 또 산후 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완주형 산후 조리 체계에서 좀 병원과 연결해서 그런 지원과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예. 이렇게 해서 섬세하게 하나씩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더 안전하게 좀 완주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제 4년간 완주 군정을 이끌 유희태 군수 상당히 준비가 돼 있는 군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5번의 어떤 낙선에서 온 완주군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까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유희태 군수님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각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아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은 아마 그간의 경제적 경험, 정치적 경험해서 경기를 살리라는 명령도 있지만 특히 요즘에 소상공인도 너무 힘듭니다. 소상공인 그다음에 또 좀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또 이제 일자리 창출 또 대기업 유치도 해왔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자리도 가장 중요하지만 잘한 것이 있으면 더욱 칭찬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질책해서라도 아마 그런 것들이 청렴과 친절 서비스로 좀 저는 끌고 나갈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완주 군수실을 개방했습니다. 제가 문 열었습니다. 떠날 때 문을 닫을 겁니다. 제 군수실은 아마 떠날 때 문을 닫을 겁니다. 언제든지 불편에 모셔서 열린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군수님의 마음이 국민들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의지이시잖아요. 제가 은행 지점장 때도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응접실 한 번도 닫은 일이 없습니다. 문을 열면 떠날 때 문을 닫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과 함께 항상 함께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제가 완주 출신이어서 그런지 군수님의 말씀이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약속 잘 지킬 수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완주 군정을 이끌 유희태 군수와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